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뭐다? 가속도다. 가속도. 영어로는 acceleration. 그래서 여기 악센트가 여기 있대. acceleration 이런데. 그래서 가속도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앞으로 A라고 쓰기로 한대. 그래서 아버지들 웅웅 이거 악셀에다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accelerate 페달이야. 가속 페달. 그거의 명사형이 acceleration이고. 그래서 가속도는 앞으로 A라고 씁시다. 그럼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핵심 내용은 저 앞에도 미리 해버렸어. 가속도랑 같은 말이 무슨 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 변화, 율이야, 율. 율이 뭔 뜻이요? 초당 얼마 변하느냐. 예, 갔어요? 그래서 가속도 A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속도의 속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 원래 속도는 T분의 델타 S죠. 시간당 변이. 이해가요? 그럼 가속도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간당 델타 V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얘가 벡터, 얘가 스칼라니까 얘도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럼 뭔 말이야? 초당 몇 미터를 변했는지를 따진 게 속도라면 시간당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는지를 표현한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스퀘어 이렇게 하지 맞단 말이야. 오케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야. 그러면 2미터 퍼 세크의 제곱과 2미터 퍼 세크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돼. 2미터 퍼 세크는 뭔 뜻이에요? 1초에 2m를 웅 달려간다는 얘기지. 2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1초당 2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가만히 있던 놈이 운동하고 운동 변화는 다르다 그랬잖아. 속도하고 가속도가. 그제? 얘는 1초에 2m를 달리는 거고 얘는 1초당 2m 퍼 세크씩 빨라져. 그럼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엉 하고 빨라지는 거지. 그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정의하고 나면 간단한 예제는 이제 쉬워요. 예를 들어 땅바닥에 명암 처리되어 있는 쇠구슬이 2m 퍼 세크로 처음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3m 퍼 세크의 제곱으로 2초 후의 속력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1초당 2m씩 달리고 있던 놈인데 3m 퍼 세크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야?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3씩 빨라진다. 그제? 그게 몇 초 동안 지나갔다? 그럼 얼마가 더 빨라졌어? 6이 더 빨라졌지. 그제? 1초에 3씩 2배니까 6. 그럼 2에다가 6이 더 빨라져서 얘는 3초 후의 속력이 결국 얼마가 된다? 8m 퍼 세크가 된다.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야. 어렵지 않죠? 근데 요 말 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순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 가로축이 시간축, 세로축이 속력축. 처음 속도를 우리가 V0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초속도, 처음 속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처음 속도가 얘가 얼마였어? 2에서 출발을 했어요. 1초에 30 빨라졌어.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시간이 2초 흐르는 동안 쭉 하고 빨라져서 얼마까지 빨라졌다? 8까지 빨라졌다. 그제? 그럼 뭐를 알 수 있냐?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지난 시간에 해줬는데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해요. 예, 가세요? 그래서 얘는 2m 퍼 세크로 갔던 게 점점 3m 퍼 세크의 제곱으로 빨라져서 8까지 빨라졌는데 그동안 달린 거리도 우리가 이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면적이 얼마예요? 밑면은 2, 3은 6이고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 여기구나. 2, 여기가 얼마? 6. 그럼 6이 12의 반땅 6. 그래서 얼마? 12m를 달려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 간단한 개념을 살짝 요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평한 바닥이 있는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10m 퍼 세크로 달리고 있던 놈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즉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가속도를 이쪽으로 줬대. 그럼 다시 물어봐. 이리 가고 있는 놈을 가속도를 이리 줬다는 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지. 그럼 그 얘기는 힘을 이렇게 준 거야. 예, 가세요? 그건 이제 운동 법칙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고. 어쨌든 가속도가 이쪽으로 5m 퍼 세크의 제곱이래. 3초 동안 평균 속도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 오른쪽으로 10m 퍼 세크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5m 퍼 세크의 제곱이라면 1초에 5씩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그럼 2초 후면 정지하겠네? 10이었으니까
해서 2초 후에 정지하고 그리고도 1초가 남았지. 그럼 이쪽으로 이제 빨라져야 될 거냐. 붕. 그래서 얘는 붕 이렇게 갈 거야. 그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에 편의상 플러스 이쪽을 1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몇 초에서 정지했다고? 2초에서 정지했다고.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서 3초가 되었을 때 반대쪽으로 빨라졌어. 이쪽으로. 붕. 그럼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야, 이게. 얼마까지? 마이너스 5까지. 이해 갑니까? 자, 다시 평균 속도는 산술적으로 앞에 뭐만 붙여주라 그랬어? 앞에 총만 붙여주라 그랬지.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 총 시간분의 총 변위를 집어주면 돼. 그럼 총 시간은 몇 초라고 넣으면 될까요? 3초. 총 변위는 어떻게 넣어야 돼? 얘는 분명히 앞으로 갔다 뒤로 왔는데. 그럼 이 면적이 앞으로 달려간 면적. 이 면적은 뒤로 온 거리. 얘 가야? 그럼 앞으로 간 삼각, 꽥! 하고 쓰는 동안 미끄러진 거리는 10m. 맞아? 그럼 뒤로 붕! 하고 빨라진 건 1 곱하기 5에 2.5m. 맞나? 얘 가야? 그럼 10m 앞으로 갔다가 뒤로 2.5m로 왔으니까 총 변위는 얼마인 거야? 7.5. 그래서 3분의 7.5. 약분하면 얼마야? 2.355. 맞나? 맞아? 2.5m/s.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는 2.5m/s. 자, 이런 식으로다가 풀 수가 있는 게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지금 가속도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운 거야, 예제를 통해서. 가속도라는 건 초당 속도가 얼마가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말로 1초당 얼마씩 변하는지. 그래서 원 개념은 속도의 속도라는 뜻으로 초당 속도가 얼마가 변하는지. 근데 이제 의미적인 표현으로는 가속도랑 같은 말은 운동 변화율, 초당 운동 변화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그럼 물체의 운동 변화가 일어나려면 힘이 원인이 되었구나. 이것도 알아두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더 설명하면 가속도가 끝나요.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할게요. 그래프.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위치축에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T1, T2, T3. 자, 이걸 보면서 분명히 그래프는 이렇게 주고 문제에서 이렇게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운동과 같은 말이 무슨 말? 속도.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를 줘놓고 우리한테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물어볼 거라는 거야. 그제? 그럼 뻘른 시간 속도로 고쳐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러면서 아까 가르쳐줬어요. 순간 속도는 점의 기울기라고 이 그래프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점들을 보면 접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가파라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달려간 거야? 붕 하고 빨라진 거야. T1까지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더니 T1에서 T2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니까 지도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기울기만 봐야 돼. 이거 요만한 점을 보고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이 점점 완만해져요. 접선이라는 게 뭐라고? 점을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갖고 요거의 각도만 보는 거야. 이 선의 각도. 그럼 각도는 점점 0이 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꽥 하고 서서 T2일 때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T2에서 T3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걸 잘라서 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지. 근데 양이야, 영이야, 음이야? 음으로 가파라져. 그럼 반대 방향으로 붕 달린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럼 선생님 질문을 물어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몇 초에서 바뀌었어? 문제에서는 이걸 안 준다고. 이걸 줘놓고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몇 초에서 바뀌었냐. 근데 이걸 보면 알아. 운동이 속도니까 여기서 한번 바뀐 거잖아. T2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물체는 T2에서 속력이 최대다. 이딴 소리 한다고. 그럼 얘가 크니까 왠지 큰 것 같지? 아니라고. 속력으로 따지면 순간 속도는 0이 되는 상황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배웠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 시간, 가속도로. 자, 봅시다. 선생님이 속도를 T분의 델타 S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초당 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었으니까 순간 속도를 그렸어요. 여기다가. 즉 이쪽에서 일이 건너갈 때 우리가 기울기만 그렸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가속도 A가 T분의 델타 V 속도에 또 한 번 속도라 그랬지. 얘 가야?
속도의 속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뭘 그려야 되겠어? 이 그래프의 가로분의 세로잖아. 여기서 일이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만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여기서 일이 건너갈 때 순간 기울기를 쭉 그린 게 속도 그래프로 하면 속도의 또 한 번 속도가 가속도죠.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도 기울기만 그립니다. 해봅시다. 0에서 t1까지는 기울기가 어때요, 이거? 이거 뭐야, 기울기가? 기울기 각도가 똑같지? 그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양으로 일정해. t1까지. 이런 운동을 등 속도가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이라 그래. 이해 가요? 등 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등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거야. 쭉 올라가든지 쭉 감소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T1에서 T2를 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으로 일정해. 하고 T2까지. 이해 가요? 그럼 T2에서 T3를 보니까 기울기가 계속 음으로 일정해.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그래프 하나 줘놓고 물어보기는 이거랑 이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그래프 하나 줘놓고 우리한테 요거는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린 거야. 그리고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요거 그래프 하나 줘놓고 기억.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몇 초에서 바뀌느냐. 그럼 요걸 보면 되지. 이 물체의 힘의 방향은 몇 번 바뀌어? 이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은 몇 번 바뀌어? 힘 물어보면 가속도를 봐야 돼요. 예, 가요? 그럼 가속도가 양이었다가 그러면 T1에서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힘이 어디서 바뀌었는지 찾기 힘듭니다. 에? 근데 여기까지 오면 쉽습니다. 알겠나? 알겠어요? 요게 힘의 방향, 얘가 운동 방향. 기억해? 그거 하려고 첫 시간에 저 얘기한 거야. 속도와 가속도가 다르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 니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구간은? 하고 물어봐.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구간은? 그럼 운동 같은 말은 속도, 힘 같은 말은 가속도. 같은 말은 아니고 원인은 가속도. 알겠나? 그러면 얘는 얘는 마. 그럼 얘는 여기서 T1까지 얘가 뿌일 때 마, 얘는 마일 때 마. 그럼 반대인 구간은 T1에서 T2 구간이다. 운동은 플러스인데 힘은 마이너스로 가해주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프상으로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봐.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이리 가는 놈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T1에서 T2 구간만 끽 하고 느려져. 나머지는 플러스로 가는데 플러스로 밀어주니까 붕 빨라지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밀어주니까 붕 하고 빨라졌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반대인 구간만 속력이 끽 하고 서서 0까지 갔더라. 이런 얘기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줘놓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해석 변환이 자유자재로가 돼야 편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내서 완결을 해봅시다. 일단은 물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속도. 그래서 요렇게 줘요. 2초, 4초, 6초, 8초에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서 이 물체의 뭐 평균 속도, 총변이 물어보고 힘 방향 물어보고 이러니까 얘를 시간에 따른 위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 세 가지로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뭐만 그렸어요? 기울기만 그렸어. 근데 그 기울기만 그린 값이 증가 안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야 되겠지. 그게 몇 초까지? 2초까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이 면적이 얼마예요? 2 곱하기 4의 반땅 4.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4, 마이너스 4.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0에서 2초까지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좌표가 4여야 돼. 4.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옆으로 찍 가면 얘도 옆으로 가야 돼? 아니지.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4m/s로 달렸지. 일정하게. 그럼 1초에 4씩 늘어나야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돼. 4초까지. 그 얼마? 8m를 더 가야 되니까 여기가 12. 이해합니까? 제일 고비가 여기야. 얘가 내려가. 그럼 지도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기울기가 양에서 0까지 갑니다. 에? 그럼 펜 들고 이게 기울기 양, 이게 0. 그럼 위로 볼록해져야 됩니다. 이게 갑니까? 에? 그때 몇 미터를 더 간 거야? 4미터를 더 가서 얘가 16m. 이게 가? 그리고 나서 얘는 기울기가 0에서 음으로 커져. 이게 지금 0이지? 0에서 음으로 이렇게 커진 거지. 그럼 밑으로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8초일 때 4m를 돌아왔으니까 12. 그러면서 물어봐. 이 그래프를 주고 0에서 8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 그럼 총 시간은 8초. 이게 가야? 총 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8, 4 간 다음에 4 돌아왔으니까 결국 12m에 가 있잖아. 이게 총 변이라고. 알겠어요? 아까 전에 시간 위치 그래프의 평균 속도가 뭐라고 했어? 총 시간분의 총 변이 8분의 12. 이게 평균 속도. 이게 갑니까? 얼마냐 이게? 4, 2, 8, 4, 3, 12, 1. 얼마? 5m/s. 이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얘를 가속도로 옮겨갑니다. 가속도로. 이쪽에서 일이 건너갈 때 뭐를 그리면 돼요? 기울기만 그리면 됩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여기 변해 안 변해? 0에서 2초까지. 안 변해. 양으로 일정해. 기울기만 보라고. 기울기. 그러죠? 근데 2초 동안 4까지 빨라졌다는 건 1초에 얼마씩 빨라진 거야? 2초인데 4까지 빨라졌다는 거. 1초에. 1초에 2 빨라진 거 아니야. 그게 가속도의 크기야. 여기 2m/s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2초 동안.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 뒤에 속도가 이게 변해 안 변해? 이런 걸 등속이라 그래. 등속도면 가속도가 얼마일까? 0이죠. 힘을 안 받은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2에서 4초까지는 쭉 0. 오케이? 그러더니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2초 만에 4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로 6초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도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2로. 그럼 이 면적이 뭐야? 2는 4. 얘는 마사, 마사. 그 얘기는 얘를 보니까 이 물체는 4가 빨라진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4 감소하고 4 감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기 보면 4 빨라지고 가만히 있다 4 감소하고 4 감소했잖아. 즉,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알겠어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였으니까? 변이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었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물어봐. 이 물체는 힘의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 힘의 방향 물어보면 뭐 보라고? 가속도 보라고? 뿌, 영, 마. 그럼 몇 번 바뀐 거야? 한 번 바뀐 거야. 여기가 뿌, 영, 마, 마. 여기서 여기로 한 번 바뀐 거야. 2초에서 4초 사이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봐. 디귿. 이 물체가 힘을 받지 않고 이동한 거리는 하고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얼마? 0. 그럼 속도는 어떻게 움직여? 등속도. 그게 어디야? 2에서부터 4초까지. 그 면적이 얼마야? 8. 그래서 답은 8m. 이해 갔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그만 힌트 하나 딱 던져주고 별의별 걸 다 물어본다고. 알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프를 3개를 펼쳐놓고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 얘는 시간에 따른 운동, 얘는 시간에 따른 힘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딱 예제를 줄 테니까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였대. T1, T2, T3. 시간, 위치.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 속도와 그 다음 시간, 가속도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을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찬찬히 완결해 보세요. 자, 봅시다. 시간 위치에서 시간 속도로 갈 때 뭐만 그리면 됩니까? 기울기. 근데 여기서 0에서 출발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펜을 여기서부터 찍고 시작하면 실패하는 거야.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 기울기가 잘라서 보면 어우 벌떡 일어났던 게 점점점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기울기가 양에서 0이라고 과감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T1.
그럼 T1에서 T2를 보면 기울기가 지금 0이지, 현재. 0에서부터 어디로 돼? 음으로 가파라져. 그럼 0에서 음으로 내려가죠. T2. 됐습니까? 그 다음 T2에서 T3를 보면 기울기가 음이었던 놈이 점점 0으로 갑니다. 음에서 0으로. 이게 T3. 따라서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T1에서 한 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다시 오른쪽 가속도로 갈 때는 또 뭐만 그리면 된다? 기울기만 그리면 된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0에서 T1 사이에는 음으로 일정을 하다가 T1에서 T2도 계속 일정하다가 T2에서 T3의 기울기가 양으로 변하더라. 그럼 기울기가 음으로 일정하다가 양으로 일정했으므로 T2에서 뭐가 변한 거야? 힘이 변한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서 물어봐. 0에서 T2 사이에 이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였지. 다른 말로 일정한 힘을 받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힘의 방향이 T2에서 한번 휘가닥 바뀐 거고. 이렇게 변환이 자유자재로 돼야 그 뒤에 이제 해석할 때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가속도에서 두 번째. 그래프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수학으로 따지면 근해 공식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근해 공식 하나 못 외우면 쪽팔린 거죠. 그죠? 대한민국 이과생이 물리원을 뭐 수능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학교에서 내신 시간에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하나 못 외우면 쪽팔린 겁니다. 그 유명한 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식, 2번식, 3번식. 1번식은 V는 V0 플러스 AT. 2번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3번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목에 주목을 해야 돼. 제목에. 등 가속도 운동이래요. 그럼 등 가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그럴 때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어떻게 변해? 일정한 비율로 변해. 그래서 직선으로 증가하든가 직선으로 감소할 때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많은데 일단 V는 나중 속도를 의미하고 V0는 뭘까요? 처음 속도. 다른 말로 초속도라 그래요.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은 T일 거고 A는 가속도일 거고 그렇다면 S는 뭘까요? 변위를 얘기합니다. 변환 위치, 변위. 그래서 이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위를 한번 보여줄게. 가로축이 시간축, 세로축이 속도에 0초일 때 속도를 우리가 처음 속도 V0라고 그러고 속도가 일정하게 직선으로 증가해서 시간이 T초가 되었을 때 나중 속도가 V. 이런 그래프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라고 그래요. 자, 요걸 갖다가 시간 가속도로 그렸을 때를 봐봐봐. 시간 가속도를 보면 기울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그래서 양으로 일정한 거지. 그래서 요럴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이 세 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식이 우리한테 뭘 물어봤느냐? T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냐? 즉,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죠? 그럼 저 값이란 여기까지는 처음 속도고, 그죠? 요거만 알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부분 하는 대답이 V-V0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내가 분명히 V를 알고 싶은데 V0에다가 플러스 V-V0를 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서 아, 0은 0이구나 라는 무식한 식이 나오는 거지. 알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가속도를 이용하게 돼. 가속도. 가속도 A가 뭐라 그랬어? T분의 델타 V.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로 요게 T초만에 요게 X라고 놓으면 T분의 X가 A를 뜻하죠. 그죠? 그럼 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T. X를 AT로 바꾸는 순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1번식. V는 얼마냐? V0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맞습니까? 그 다음 2번식.
S 변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 그랬어 내가? 변이라 그랬거든. 그럼 요 사각형은 밑변은 t, 높이는 v0, 그래서 v0t 이게 사각형이고 요 위에 삼각형은 얼마? 2분의 1 붙이고 밑변 t, 높이 at,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 이해 갑니까? 그 식이 요겁니다. 2번식. 알겠습니까? 그럼 3번식은 뭐냐? 3번식 설명하기 전에 1번식하고 2번식을 어떨 때 쓰는지 가르쳐 줄게요. 일단은 1번식은 알아는 두되 쓸 일은 없을 거야. 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랑 예제하는 과정에 암산으로 해버리더라 우리가. 여기가 2m/s로 가고 있던 명암 처리 예쁘게 돼 있던 쇠구슬이 가속도 3m/s의 제곱으로 3초 후에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야 1초에 30 빨라져서 2초 지났으니까 3초 지나면 얼마 빨라져? 9가 빨라지지. 2에다가 9 더해서 얼마? 11이 되겠구나. 그게 이거야. 이해 가세요? 처음에 3을 갖고 있었던 놈이 3m/s의 제곱으로 3초, 즉 그게 AT 값이지, 그제? 9를 더해서 11이 되는구나. 그냥 암산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번식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 2번식도 예전에 선생님이 무지했을 때는 야야야 그냥 외우지 마, 그래프로 풀어 막 이랬거든. 그래프로 풀어도 다 풀리니까.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한번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어요. 2005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떤 물체의 변이 y를 2t 플러스 4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거기서는 AT 플러스 BT의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편집상 살짝 바꿔서 2005년에 이와 같은 수능이 나왔거든. 어떤 물체의 변이 y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초속도가 얼마고 두 번째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에서 분명히 일정한 힘을 받아 움직인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등가속도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x축, y축, x축에다 t, y축에다 y 이렇게 놓고 2차 함수로 바꿔 이걸 표준형으로. 그래서 꼭지점 찍고 이렇게 2차 함수로 바꾼 다음에 막 그걸 찾아야 돼. 되게 머리가 아플 거라고. 그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식을 외우고 있는 애들은 얘는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줬었어. 4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그럼 애들은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갖고 꼭지점 찾고 막 이랬거든. 이해 가요? 근데 저 식을 알고 있는 애들은 변이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 t의 1차항 앞에 있는 요 값이 v0구나. 초속도는 2구나. 이해 갔어요? 그 다음 2분의 1 a가 4구나. 그럼 a는 얼마? 8이구나. 그냥 쉽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실제 수능에 나왔던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식은 외워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 그때부터.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요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에 어떤 놈이 이렇게 달려가서 1초일 때 2, 2초일 때 6 뭐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 놓고 옆에 이제 이 물체는 일정한 힘을 받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정한 힘이라는 건 가속도가 어땠다? 일정했다. 즉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줘놓고 물어보기를 처음 속도가 얼마고 가속도가 얼마냐. 대성 사설 모의고사 대성에 나왔던 문제. 오케이? 그랬더니 얘를 지금 내가 가르쳐준 바로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만 그려. 근데 일정한 가속도니까 얘가 뭐 이렇게 빨라졌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걸 가속도로 바꿀 땐 시간 가속도로 바꾸면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야. 이렇게 개형은 나오지. 근데 실제로 여기 값이 얼마고 여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해 가세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막 쪼개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순서상이라고 하면 t, s를 두 번을 줬어요. 그지? 1, 2하고 또 2, 6하고. 맞습니까? 그래놓고 우리한테 물어본 게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를 조합하면 된단 말이야. 그때 쓰는 식이 2번식이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 우리한테 t, s를 줬으니까 여기다가 t 1 하고 2를 넣으면
V0 플러스 2분의 1 A가 1번씩 빠밤 이렇게 나와.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T에다가 2, S에다가 6 넣으니까 여기 6은 2 V0 플러스 2분의 1 A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2번씩 빠밤.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중학교 나왔으면 풀 수 있단 말이지. 그제? 이렇게 해서 초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는 심플한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프로 다 풀리겠지만 그래도 식이 알아는 두면 이런 데 편리한 데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2번식 쓰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3번식을 소개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3번식은 강추! 선생님도 겁나 자주 씁니다, 이거. 겁나 자주 써. 자, 그럼 선생님 질문. 1번, 2번에는 있는데 3번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1번, 2번에는 있고 3번에만 없는 거 찾아보세요. 그렇지. 얘는 t가 없을 때 나오는 거야.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로 움직였는데 이 물체 시간이 뭔지도 모르겠고, 오케이? 물어보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을 때 그때 3번식을 쓰면 깔끔하게 풀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한다 하면서 그래프를 지워버렸지. 얘는 그래프로 나온 식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얘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t 이퀄로 어떻게. 그래서 그걸 2번식에 대입해서 전개한 거야. 이 굉장히 장하고 피곤하거든. 내가 할게, 내가. 나 이거 졸라 잘해, 이거. 16년을 했더니 졸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냥 봐. 부담 갖지 말고. 그럼 1번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걸 넘기고 a로 나누니까 t는 a분의 v-v0 맞나요? 자, 요걸 2번식에 대입. 그럼 s는 v0 t 대신에 a의 v-v0 플러스 2분의 1 a의 t 그럼 a의 v-v0의 제곱. 자, 이걸 전개합니다. 그럼 얘가 분배 법칙 들어가서 여기 분모 a분의 v0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 다음 얘는 지스 법칙 해서 제곱 들어가면 얘가 하나 지워지고 분모에는 2a가 남고 여기는 완전 제곱꼴 v의 제곱 마이너스 2v v0 플러스 v0의 제곱. 그제?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해갖고 더해버리면 분모 2a분의 얘랑 이렇게 지워지지. 그제? 얘 하나 살아남아서 앞으로 튀어나와서 v의 제곱.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s. 맞지? 양변에 2a를 곱하니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탄생을 한 거야. 졸라 잘하지. 그제? 그러니까 얘는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t를 소거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시간을 물어보지도 주지도 않았으면 그냥 3번씩. 오케이? 엄청 자주 써. 한번 보여줄게. example 수능 기출문제 중에 2011년도였나 12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P점에 정지되어 있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달려서 이렇게 생긴 다리, 교각을 통과를 한대. Q점, R점을 통과를 한대.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였대. 일정한 가속도로 P점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Q를 통과해서 R까지 도착을 한다. 그러면서 물어보길 기억.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하고 물어봐요. 가속도는? 아니다. 가속도? 야, 여길 통과할 때가 20m/s. 이렇게 줘야 되겠다. 가속도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P점에서 출발했을 때니까 처음 속도는 0이죠. 그리고 나중 속도가 20이죠. 시간을 줬어요? 안 줬어. 물어보지도 않았지. 그때 그냥 써. 3번씩.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럼 2에다가 가속도는 모르겠는데 이동거리가 몇 미터를 이동했니? 200m. 맞아? 그리고 나서 도착했을 때 속력이 20의 제곱. 처음 속력은 0의 제곱. 맞니? 그럼 A가 얼마니? 얘가 400이고 얘 400이니까 1. 그래서 가속도는 1m/s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알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가 30m/s다. 뭐 이렇게 주고 이 다리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봤어. 다리의 길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20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여기까지 30으로 통과할 거고 그때도 가속도는 1이라는 결론이 있고 그죠? 이때 다리의 길이 S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시간을 안 물어보잖아. 오케이? 그러면 또 써.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1 곱하기 S를 달려갔는데 나중 속도가 30의 제곱, 처음 속도가 20의 제곱. 그럼 얘가 900 빼기 400
2S. 그래서 S는 얼마? 250m. 알겠습니까? 이처럼 간략하게 풀 수가 있어. 안 그랬으면 3번식을 안 외우고 있다. 그럼 지지치고 나오나? 아니, 어떻게든 해야지. 가로축은 시간축, 세로축은 속도축.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웅 하고 빨라졌습니다. 그죠? 그때 요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그게 200m. 맞아요? 근데 시간은 t초 동안 달려. 여기 t초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그때 도착한 게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럼 삼각형 넓이를 알고 높이를 알면 이거 못 구하겠니? 그죠?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20을 한 게 200이니까 이거 얼마 나오겠어? 20초 나오겠지, 그제? 아, 그럼 t가 20초구나.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20초 만에 20 빨라졌으니까 아, 가속도는 1이구나. 이렇게 돌고 돌아서 구할 수는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면 돼? 가로축이 시간축, 세로축이 속도축. 이 지점에서 속력은 20이고 가속도가 1이니까 30까지 빨라졌대. 멍 하고 그럼 몇 초 걸렸겠어? 10초 걸렸겠지. 가속도가 1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그때 면적이 S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250이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래프로 그려도 해석은 되는데 이게 굳이 t를 구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니까 귀찮다는 얘기지. 그냥 한 줄이면 쫙 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식은 써먹을 때가 많아. 유용하니까 꼭 필수 암기하시고 자주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나랑 대화하기가 싫은 거죠? 그죠? 눈도 마주치기가 싫고. 그래. 얼굴이 좀 이제 사궈가지고 못 봐줄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좀, 어? 에휴, 슬퍼, 씨, 서글퍼, 씨. 자, 그래서 가속도에서 공부할 필수 내용 중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와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예제 하나 더 할게. 아쉬우니까. 자, 봅시다. 이거 어떨까? 선생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KTX야. KTX. KTX가 달려가는데 영희가 이 앞에 서 있었어요. 영희, YO, UN, 영희. 근데 KTX의 길이가 200m요. 졸라 길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매우 길어. 어? 근데 영희가 여기서 스피드건으로 쐈더니 앞에가 통과할 때가 20m/s였고 이 뒷공무니가 통과할 때가 40m/s였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명쌤 서 있는데 열차 앞대가리를 스피드건으로 쐈더니 20이었고 뒷공무니를 쐈더니 40이었대. 이 KTX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줬나요? t가 얼마라고 안 줬지? 물어보지도 않지? 그러면서 한 번씩. 일단 써.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그리고 생각해봐. KTX가 와다다다다다 해서 얘 앞을 통과할 때 요때 순간속도가 20이었어야. 근데 뒷공무니가 통과를 하면 KTX는 몇 미터를 진행을 해야지 뒷공무니가 통과를 해? 200m. 따라서 얘는 이동거리를 200m를 갔을 때 처음 속도가 20이었고 나중 속도가 40이었구나. 그때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2 곱하기 가속도는 물어봤고 S가 200m에 나중 속도는 4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20의 제곱. 그럼 1600 빼기 400 하면 얼마? 1200. 얘가 400A. 그럼 A는 얼마? 3m/squar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꽤 유용한 식이에요. 3번식은. 오케이? 예. 그래서 3번식 쓰는 거 예제도 한번 해봤고. 자, 이제 바야흐로 1단원의 마무리입니다. 1단원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제 예제를 든다고 들었지만 여태까지 물리 역사가 있고요. 수능이 지금 올해로 수능이 21년째인가? 95학년부터 수능을 했으니까
95학년이고 지금이 2017학년도. 올해까지 하면 몇 년이죠? 95학번부터 수능이니까. 계산도 안 되네. 22년을 봤나? 22년 수능 역사상 1단원의 이 속도와 가속도는 한 번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갔거든. 교과서가 3번이 바뀌었는데 1단원은 바꾸지를 않았어. 물체 운동의 표현을. 이해 가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트렌드가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 똑같단 말이야. 기본 개념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뭐 길게 해봐야 지금 4시간째 했다지만 실제로 일단은 4시간 수업 듣고 문제 주면 다 풀릴 거라는 오사는 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원에 지금 오늘 1강 특히 속도와 가속도. 알까? 안 풀릴 때 자괴감을 갖고 난 안 되나 봐. 나 물리 싫어.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흡사. 극한 수업 한 번 듣고 극한 문제를 다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걸 인정하잖아, 니네가. 그러면서 물리는 왜 한 숟가락에 다 먹으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오늘 한번 듣고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시험 대비 교재를 겪으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야 자기 실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고 그러면 안 돼. 어렵다고. 자, 가속도에서 마지막 거 시간 기록계 한번 설명을 하면서 1단원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간 기록계가 뭔 뜻이냐? 말 그대로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그제?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삑! 삑! 5초. 삑! 삑! 6초. 이게 생각날 텐데 실험실에서 쓰는 시간 기록계는 어이없게 생겼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전화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쇳덩어리 2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뒤에 돼지코에다가 콘센트를 탁 꽂으면 뭐 하고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 게 시간 기록계입니다. 그럼 사용 방법은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집어넣고 확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테이프에 얘가 타점이라는 걸 찍어요. 두드리는 점, 타점. 오케이? 그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그지? 그럼 질문. A와 B 중에 누가 빨라요? B가 빠르지. 빠르게 당기면 띄엄띄엄. 좁게 살살 당기면 조밀조밀. 쉽지? 그럼 질문. 다시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이거는 뭐야? 점점 빨라지는 걸까요? 느려지는 걸까요? 어디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이면 점점 빨라지는 거고 여기가 시작이면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따라다녀요.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라고. 그럼 다시 물어봐요. 기역하고 니은 중에 누가 시작점이에요? 그래도 헷갈리죠. 그죠? 잘 봐. 외우지 말고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당길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타점이 여기 찍히고 있으면 여기가 시작이라면 당기면 엄한 데 찍히잖아. 이해 가세요? 여기가 시작이어야지 시작할 때 찍고 있어야지 잡아 당기면 종이에 찍힐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운동 방향 대가리 쪽이 시작점입니다. 알겠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건 이해해? 이게 여기까지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야. 얘가 더 빠르고 느리고 점점 빨라지고. 알까?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가 계산하는 거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60Hz 시간 기록계를 A, B, C, D, E 이렇게 주고 여기 타점을 찍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2, 2, 3, 4, 5, 6, 2, 3, 4, 1, 2, 3, 4, 5, 6 이렇게 되고 요 사이에 구간별 거리를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얘가 2cm, 이런 4cm, 이런 6cm, 이런 8cm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라고 주시면서 세 가지를 물어봐. 첫 번째, A에서 E까지의 평균 속력은? 자, 두 번째, 가속도는? 세 번째, C점의 순간 속도는? 하고 물어봐요. 오케이? 더 이상 물어보면 걔 아들이에요. 오케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평균 속력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총.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에 평균자 붙으면 총만 붙이면 되는데, 그죠?
그럼 총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지. 몇 센치예요? 20cm. 이거 더하면 10, 이거 더하면 10. 그래서 총 20cm. 까렛? 그럼 총 시간만 구하면 되지. 총 시간을 뭘로 구해? 그때 이걸 구하는 거야. 시간 기록계. 60Hz가 의미하는 건 1초에 몇 번 두드린다? 60타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번 두드리는데 몇 초가 걸린다는 얘기일까? 여기가 60분의 1이니까 여기도 60분의 1초. 이해합니까? 그럼 그 얘기는 요 점을 찍고 그 다음 거 찍을 때까지 시간이 6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점을 세는 또 어레이들이 있어요. 점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세는 거야. 간격을. 이해 가요? 그럼 몇 개요, 여기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다 6타점 간격으로 잘라 붙였거든. 그러면 60분의 1, 60분의 2, 60분의 4, 그래서 60분의 6. 그럼 10분의 1. 그래서 여기가 0.1초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도 0.1, 0.1, 0.1. 총 시간은 0.4초. 양변에 10을 곱하면 4분의 200 날리면 50cm/s. got it? 다시는 안 해, 이거. 약간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거리. 됐네? 가속도 구하는 것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가속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요걸 가위로 싹둑 잘라서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타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얘는 요 간격으로 잘랐다는 건 무슨 간격으로 자른 걸까? 60분의 6초 간격으로 자른 거니까 가로축에는 시간축입니다. 즉, 한 타점이 0.1초 간격으로 0.1, 0.2, 0.3, 0.4 이렇게 간 겁니다. 그지? 그 다음 질문, 중요한 질문. 세로축엔 뭐라고 써야 돼?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거리니까 여기다가 올리면 여기가 거리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가운데 센터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그럼 얘는 시간 위치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시간 속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려야 되죠? 금방 배운 바로.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이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속이야? 점점 빨라졌어.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 그지? 어디서 잘못된 거냐 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위로 이렇게 자르잖아? 잘라서 세우면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예, 가세요? 따라서 잘라 붙였을 때 여기는 위치나 거리가 아니라 구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구간 속력, 구간 평균 속력.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0.1초 만에 여기가 몇 cm? 2cm. 그럼 이걸 0.1로 나누면 구간 속력이 여기 20cm/s. 맞나요?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40. 여기는 60. 여기는 80cm/s라고 나오죠. 이해 가요? 자,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 뭐가 가속도일까? 기울기가 가속도죠. 초당 얼마 변했는지. 그러면 가속도, 요 두 점을 잡아서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초야? 0.1초. 그럼 이 중간에서 중간도 몇 초일까? 0.1초. 그래서 0.1초 만에 속도가 얼마 변한 거예요? 20cm/s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200cm/s의 제곱. 미터로 고쳐서 2m/s의 제곱. 이해합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에다 2라고 들어가. 그러면 선생님이 반칙을 하나 가르쳐 줄게. 60Hz 6타점, 70Hz 7타점 제일 많이 쓰거든. 30Hz 3타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한 구간이 0.1초로 딱 끊어졌을 때 내가 하는 짓은 여기다가 나눈다. 즉 10을 곱했지. 여기다가도 10을 곱하지. 그렇잖아? 그래 놓고 뺀 다음에 요 둘 사이를 뺀 다음에 또 10을 곱했잖아. 이해가요? 한 구간이 0.1초일 땐 옆에 거 빼서 100 곱하면 나와요. 10 곱하고 10 곱하고 빼서 10 곱하느니 빼서 100 곱하면 나온다고. 뭔 얘기인지 알까? 이거 빼니까 얼마 나와? 2cm. 이거 빼니까 얼마 나와? 2cm. 그제? 구간 속력 차이가 2cm 나오지? 거기다 100 곱하면 200cm/s의 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반칙인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은 이 앞에 중요한 내용은 다 까쳐먹고 뭐 빼갖고 100 곱하라 그랬는데 요거만 기억을 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한번 낚여봐라 그러면서 60Hz 시간 기록계를 3타점 간격으로 잘라 붙여.
1cm, 2cm, 2cm, 3cm, 4cm, 5cm 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주고 가속도를 물어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또 여기서 빼갖고 배꼽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걸 잘라서 또 이렇게 붙여? 아니에요. 센스를 발휘해요. 두 개를 붙이면 0.1초 간격이 돼요. 또 이걸 붙이면 0.1초예요. 맞아? 60Hz 세 타점을 두 개 붙이면 60Hz 6타점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 cm요? 3cm, 여기 몇 cm요? 7cm 빼면 4cm 곱하기 100? 400cm/s의 제곱. 알겠니? 그 정도 센스는 이제 니네 몫이고. 오케이? 이게 이제 반칙이었어. 근데 애들은 반칙만 기억하려는데 그러면 좋지 않아. 최순실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정석은 이 풀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이해한 학생들은 그 외에 이거 시간 기록이 아니라 막 빗면에서 어떤 공이 굴러내리는 다중성강 사진으로 줄 때도 있고. 오케이? 또는 뭐 여러 가지로도 뭐 이렇게 표로 줄 때도 있어. 표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인데 0초일 때 0이었던 놈이 1초일 때 뭐 2cm였고 2초일 때 6cm였고 이렇게 표로 줘. 이런 표로 나오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러려면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게 보자. 마무리를 할게. 3번 문제가 뭐였냐면 시점의 순간 속도를 물어보지. 자,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축이 세로축이 속도라고 바꿨잖아, 내가. 구간 속도라고. 근데 가운데 센터점에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여기 이렇게 몇 미터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뀌어요. 이해가? 그럼 이때 이 그래프에서 순간 속도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시간축 중에 C점이 어딘지를 찾으면 그때 대응하는 순서상의 순간 속도야. 맞아? 맞아? 그럼 C를 어떻게 찾냐? 맨 처음 시작하는 데가 A입니다. 맞아요? 그죠? B를 봐봐. B는 첫 번째 구간 끝나면서 두 번째 구간 시작하는 데야. 맞지? 그럼 첫 번째 구간 끝나면서 두 번째 구간 시작하는 요 지점이 B구나. 그럼 여기는 C구나. 여기는 D구나. 맨 끝머리가 E구나. 이해가? 그럼 C점일 때 또르르르르 할 때 요 순간 속도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 60하고 40의 절반이니까 50cm/s가 순간 속도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는 50. 그럼 얘는 얼마겠어? D는 70. 이해가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얼마? B는 얼마겠어? 그럼 B는 30. 요 점의 순간 속도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순간 속도들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시간 기록계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옛날 안양 외고 다니는 학생이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왜 꼭 센터점에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끄트머리에다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줬지. 센터점에다 찍어야 여기 남는 짜투리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 이해가요? 지금 보면 이게 계단형이잖아. 근데 가운데를 잘라야 요 짜투리가 여기 들어가고 요 짜투리가 여기 들어가고 요 짜투리가 여기 들어가야 밋밋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센터점에 연결해서 직선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을 그래프로다가 이해를 하면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다만 이렇게 도표로 줬을 때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신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도표로 이렇게만 줍니다. 여기가 시간, 여기가 만약에 위치 0초, 0.1, 0.2, 0.3, 0.4 근데 얘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 얼마 해야 되냐? 2에다가 여기다가 4 더하면 6 그러면 여기 10 뭐 이렇게 준대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사이에 변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다중성강으로 찍었을 때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0.1초 간격으로 후레쉬를 팍팍팍 터뜨렸더니 이렇게 점점 빨라졌대. 이게 넓어지는 거 보면 빨라지는 거 맞지? 근데 여기가 위치가 자로 보니까 여기가 2cm에 있었고 여기가 6cm에 있었고 여기가 이런 10cm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 알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변위를 구할 수가 있어. 0에서 2cm까지의 변위는 2cm. 맞죠? 여기서 여기 사이는 변위가 4cm. 그제? 여기서 여기는 변위가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2, 4, 6이 들어가면 6 더하면 12. 여기가 12. 그럼 여기가 6cm. 이렇게 변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구간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구간 속력. 구간 속력.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력. 그러면 시간은 0.1초 만에 2cm를 간 거니까 얘는 10cm/s, 20cm/s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40, 여기는 60. 그래서 구간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속력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여기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 20cm/s 증가. 여기 얼마 증가했어? 20cm. 여기도 20cm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지. 이제 가해? 그때 시간은 또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0.1초라 그러면 이 중간에서 중간도 몇 초겠어요? 0.1초겠지. 그래서 0.1초 만에 속력이 가속도는 얼마냐? 그럼 t분의 델타 v. 즉 0.1초 만에 20씩 증가한 거니까 가속도는 200cm/s의 제곱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이것도 10으로 나눠서 200. 여기도 200. 알겠어요? 지금 아까 내내 그래프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표로만 줘갖고 채워넣기 하는 거야. 이게 수행평가로 많이 나와. 오케이? 수행평가 아니면 저거 서술형 문제에 빈칸 채워놓고 거기에 맞는 거 쓰라고. 주관식 문제. 알겠습니까? 그때 이해만 잘하면 돼. 여기가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 이 위치 사이사이가 변이가 나올 거고 그걸 그 시간으로 나누면 구간이 되고 구간 속력의 차이가 속도 변화량인데 그걸 또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알겠습니까요? 예. 여기까지가 1강이었습니다. 1강.